우리가 생각할 게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또 기술의 발전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 에미나이 아니고 제미나이. 구글이 새로 선보인 AI 이름이 제미나이입니다. 요거부터 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네네. 제미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I 모델을 구글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6일 제미나이 1.0 모델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는 공식 발표 하루 전날에 그 화상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시연 영상을 미리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신기합니다. 네, 보셨죠? 예. 저도 그거 한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변에 막 이거 꼭 봐봐, 봐 이렇게 계속 추천을 했는데 기사로만 접하다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와 정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싶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 이 모델은 수학이나 물리학, 또 역사, 법률, 의학 등 57개 과목을 조합해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보면 90점을 맞춰서 최초로 인간 전문가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구글이 자체적으로 밝힌 거죠. 맞아요. 네. GPT-4의 그 오픈 AI GPT-4의 이 점수가 86.4점이었는데 이제 구글은 자신들의 모델이 이 GPT-4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보통 AI 모델이라고 하면 언어 모델이 이제 주를 이루니까 수학은 좀 약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은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도 94.4점을 받았습니다. 뭐 순다피차의 알파벳 CEO는 제미나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열어줄 기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 시연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구글 주가가 완전히 치솟았죠. 그래서 하루 만에 5.3%가 급등을 했는데 하지만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이 조작됐다는 또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흘 연속 또 주가가 쭉 빠지고 있어요. 다시 또 이제 원서복귀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일단 구글은 저도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만 구글 제미나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구글이 오픈 AI의 챗 GPT랑 비교했을 때 우리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하다, 점수가 얼마나 높다 이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앞에서 그 시연 영상이라고 했던 게 카메라에다가 어떤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갖다 내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설명해주고 맞아요. 이건 색깔이 뭐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다 막 말해주잖아요. 그게 정말 신기했는데 근데 그게 조작된 영상이다. 이런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단어보다는 편집된 영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연 영상이 뭐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 말을 하면서 뭐 오리를 하나 그려놓으면 뭐 그것은 오리군요. 뭐 이렇게 AI가 대답을 하고 뭐 오리를 그려놓은 다음에 옆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면은 오리가 물에 떠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면은 저도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걸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편집이 된 영상이라는 걸 나중에 구글이 밝혔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실제로 본 것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리면서 좀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물이 아니고 다 그린 것을 찍은 사진이었고 음성으로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제미나이에게 보여준 것도 제미나이의 답변도 극적 효과를 위해서 오려 붙이고 음성을 입힌 편집 영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실시간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미리 준비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밝혔으면 그러니까. 예, 이렇게 좀 강하게 또 반발이 있진 않았을 텐데. 왜 그 온라인에서 뭐 물건 파시는 상인들도 이건 어떤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시 그림입니다. 네네. 뭐 이렇게 표기를 해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글은 그걸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의 진보처럼 보여줬다가 저도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구글이 이랬을까? 구글이 그러니까 예. 쭉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급하다. 예. 그래서 구글이 올해 초에 그 오픈 AI 대항마로 내놓은 그 바드를 시연을 할 때도 맞아요. 예, 오답이 그대로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 망신을 그때 당했었잖아요. 무슨 천체 우주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오답 내보여줘서 망신당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오픈 AI가 이
그 챗 GPT라는 모델 자체가 구글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구글이 내놓은 논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건데 이런 구글의 어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의 그 AI 개발 조직을 둔 구글이 챗 GPT에 뒤처진 그 기술 경쟁을 좀 급하게 전환을 하고자 좀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박미영님이 구글이 구질구질해졌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원조인데 그쵸, 오픈 사실 AI가 너무 구글이 그 AI 관련된 특허도 거의 뭐 제일 그럼요. 많다고 하고 그 GPT라고 하는 이제 글을 이제 생성형으로 만들어내는 원천 기술도 갖고 맞아요. 있다고 하고 한데 점점 더 밀려버리니까 급해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논란은 차치하고 그러면 그 기술력 자체는 어떤지 이 제미나이의 수준이 네. 챗 GPT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으로 주먹, 가위, 보자기 모양을 보여주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게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대답을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세계지도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이 사진을 통해서 무슨 게임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은 나라 맞추기 게임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뭐 축구공이나 뭐 월드컵 우승 트로피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뭐 오리 인형을 보여주면서 눌러서 이제 신축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오리는 곰으로 만들어졌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뭐 굉장히 단순한 지금 예시이지만 모든 분야의 정보를 다 습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도 사람도 전공이 한두 개잖아요. 네. 뭐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물론 경제학과를 나와도 경제를 잘 못하지만 이제 사람은 저는 문과니까 뭐 화학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이제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이 구글 AI 모델은 전 분야의 학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괴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름 자체에서도 좀 뭔가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제미나이. 사실 이게 스펠링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잼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 제미나이. 이거 의미 좀 알려주세요. 네, 제미나이가 쌍둥이 자리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자리, 네, 그래서 별자리. 맞아요. 인간과 AI가 쌍둥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고요. 그래서 구글은 제미나이를 통해서 실제로 인간과 닮은 가장 흡사한 AI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주어진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말의 행간을 읽고 또 연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구글은 올해 4월 달에 자체 AI 개발 조직인 브레인과 또 자회사인 딥마인드를 통합해서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 딥마인드는 알파고 만든 거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아이가 태어나서 그 크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로서 하나만 가지고 습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하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뭐 하면서 세상을 학습을 해 나가는데 보통 AI 모델이라고 하면은 말로 된 텍스트로 학습을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거기에다가 뭐 그림이나 오디오, 뭐 동영상 같은 거를 집어 넣어서 다양한 형태를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 이 제미나이는 처음부터 다양한 형태를 다 집약해갖고 넣어서 학습을 시킨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거죠. 언어를 그러니까 말로 배웠어요가 아니고 말에다가 영상, 음성 뭐 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중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구글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사람이 학습하듯이 사람과 쌍둥이처럼. 네. 그래서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글, 소리, 또 시각적인 것까지 말 그대로 멀티모달이 이제 AI에 완전히 장착이 된 거네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AI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뭐 이게 어떤 한계가 있고 이런 거는 말로 아무리 해도 직접 써보지 않으면은 잘 와닿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자들도 보면은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뭐 기사 쓰거나 팩트 확인하거나 이럴 때 이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네. 있고 약간 양분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신박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사를 쓰고 나서 그 기사를 잘 뒷받침해주는 이미지 한 장을 붙이는 게 그렇죠. 그 온라인 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관련된 건물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붙이는데 이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너무 그럴싸한 그렇죠. 그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도 자료 사진, 네. 자료 이미지를 이제 돈 주고 사서 많이 쓰는데 맞아요. 그 사이트들이 이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들조차도 이제 오픈 AI랑 이게 연계를 제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 방도를 지금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썸네일 할 때 네. 뒷부분에 필요한 배경을 그 달리라고 맞아요. 하는 챗 GPT에 붙어 있는 그 유료 버전으로 저희도 쓰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들 쓰고 계시고.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뭐 전화번호 물어볼 때 옛날에는 114 전화했었고 요즘은 114 전화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없습니다만 네이버 지식인 통해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화번호를 우리 때만 해도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외워야 했죠. 네, 외워야 했죠. 근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제는 전화번호 네. 외워본 지가 언제지? 그냥 뇌 가족 전화번호 구조가-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려요. 뇌 그건 좀 구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구글이 검색 엔진이 등장하고 나서 인간의 뇌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발전을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분야가 이제 교육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번 시연 영상 제미나이 시연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경사면에 있는 그 다른 형태 각각 다른 형태의 자동차를 그림 두 개를 딱 네, 놔요. 이거를 보여준 다음에 어떤 자동차가 더 빨리 내려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공기 역학 측면에서 더 유리한 자동차가 더 빨리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맞아요.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요즘도 느끼는 게 저희 딸 수학 문제를 풀다가 예.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앱을 켜서 카메라로 그걸 찍어요. 예. 그러면은 그 해당 문제를 풀어놓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풀이가 쫙 떠요. 같은 수학 문제를요. 같은 그러니까 그 검색이 되는 거예요?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 비슷한 검색. 결의 이제 뭐 숫자만 다른 그런 수학 문제를 다 소팅을 해가지고 그 풀이 과정을 올려놓은 게 싹 뜨면서 그거에서 약간 힌트를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잼민이들이 네. 해설지를 엄마가 뺏어가서 안 주니까 그 앱으로 그거를 풀어서 잘못된 방식의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저 초등학교 때는 네. 엄마가 이제 문제집 풀라고 그러면 네. 몰래 이제 뒤에 정답 그렇죠. 보고 빨리 푼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정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 풀이한 거를 그대로 검색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앱이거든요. 그런 앱으로 쓰는 초등학생이 지금도 많은데 예. AI가 나오면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아예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하면 정말 나만의 개인 과외 교사가 생기는 거고 잘못된 사용을 하면은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성인들이 쓸 때는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이런 회계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GPT-4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논문을 제미나이에 주고 그래프를 포함한 내용을 풀이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면 얘기를 해주고요. 또 표를 주고 그래프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뭐 그래프를 확장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순식간에 만들어주니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겠어요. 사람이 일일이 이 수기로 하던 일을 좀 획기적으로 그 양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대단한 서비스를 무료로도 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오픈 AI가 무료로 제공하는 GPT 3.5 성능을 뛰어넘는 이 AI 모델인 제미나이 프로 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금 초강수를 구글이 뒀는데요. 네. 이제 구글의 챗봇 서비스인 바드에 탑재해서 구독자를 늘리려는 전략이고요. 지금 그 구글 바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붙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모델이 3개인데요. 그 중에서 중간급의 모델을 이제 바드에 결합을 시킨 거고요. 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구글이 AI 시장 장악을 위해서 자본력을 앞세운 무료 서비스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웹 서비스 기반의 시장 지배력을 생성 AI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이어나가려는 전략이고요. 뭐 따지고 보면 원래 AI 기술이 가장 빨랐던 기업이 구글이니 이제 오픈 AI가 치고 나가면서 이제 놓쳤던 주도권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도 두 가지 서비스를 다 쓰고는 있는데 GPT-4 오픈 AI의 챗 GPT-4는 이게 한 달에 한 $20 정도 네네. 돼야 하는 유료 버전이거든요. 근데 구글 바드는 일단은 제미나이를 붙인 것도 무료다. 성능의 비교 우위는 어떨까? 이게 GPT-4까지도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써봐야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모델이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울트라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규모의 프로 또 경량화한 나노까지 3가지 모델이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 구글 측의 설명으로는 울트라 모델이 지금 널리 사용되는 AI 평가 지표 32개 중에서 30개 에서 GPT-4를 능가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은 내년까지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구글 측의 주장이고요. 뭐 이제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GPT-4 그리고 GPT-4가 끝이 아니잖아요. 오픈 AI도 네네네. 그것보다 더 상위 버전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누가 이기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좀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울트라 버전은 아직 뭐 개발 중일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AI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던데 얼마 전에 오픈 AI 샘 알트먼이 이제 축출됐다가 네네. 뭐 복귀하는 뭐 그런 사건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AI가 원자 폭탄을 개발했던 것처럼 네네. 뭔가 좀 인류에게 위험한 네. 일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샘 알트만이 본인을 오펜하이머랑 굉장히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원자 폭탄을 하시더라고요. 만들었던 오펜하이머랑 네, 네. 샘 알트먼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4월 22일. 약간 빙의돼 있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 AI 쪽 개발하시는 그 개발자랑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무인 전투기 있잖아요. 그 이제 미국에서 드론? 네, 드론 무인 드론의 조종사들이 이제 윤리적인 외상 사례가 이제 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 무인 드론 조종사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네. 요즘은 그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사람을 타겟을 아예 해가지고 드론을 거기다가 발사를 한대요. 아. 그래서 이분들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엄청나게 심해서 그런 뭐 정말로 뭐 잔혹한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화면에서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뭐 어린아이의 그런 죽음이나 뭐 그런 파편 조각이 막 산산조각이 나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슬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정말 이제 AI로 가게 되면은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않고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타겟해서 이거를 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무서운 거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런 정말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자동으로 스스로 학습되면서 작용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테러를 예방한다고 하면서 드론을 날려서 네. 이제 사람들을 폭격하는 또 그걸 이제 멀리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조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 네. 담긴 것도 있었고 어떤 테러리스트가 그 총을 맞고 쓰러지니까 어린아이가 그 총을 잡아서 상대를 겨누고 있을 맞아요. 때 그럼 그 아이를 저격을 해야 되느냐 막 이것 가지고도 이제 막 엄청난 갈등을 겪는 네. 그런 영화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AI가 된다면 네. 정말로 감정 없이 이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는 이거 참 생각할 거리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규제가 같이 좀 있어야겠죠. 다른 네네. 나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규제 움직임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AI 규제법 합의안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또 EU 27개 회원국 대표가 지난주죠. 현지 시각으로 8일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규제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법은 뭐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왔던 얼굴 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뭐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 운영을 금지했고요. 또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AI와 범용 인공지능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라.
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업은 최대 500억 원 정도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요. 아무래도 유럽은 좀 기술에는 미국보다 조금 밀리니까 예. 이런 규제로 헤게모니를 좀 잡아서 같이 가려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고 네. 그 규제를 주도하는 건 유럽이고. 근데 이제 챗 GPT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어떤 또 다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기업 측면에서. 미국이랑 영국 당국이 두 기업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피고 있어서인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투자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 두 기업의 관계가 합병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협력 관계를 사실상 합병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기 위한 예비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최근 오픈 AI 지배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독점 위반 가능성에 대한 예비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하. 앞으로 네. 정말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 뭐 일론 머스크도 XAI 뭐 이런 그렇죠. 거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이 살아남을지 뭐가 좀 보입니까? 예측이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봐야겠죠. 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또 개발이 돼 있으니까 정말 그 속도가 과거의 어떤 기술보다도 좀 너무 빨라서 무서울 정도인데요. 오픈 AI의 오픈 정말 이거 개방 진영 또 폐쇄 진영으로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과연 누가 맞을지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를 해주겠죠. 저희는 빨리빨리 나오는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해서 이거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영화 제목 네. 생각 안 난다고 하니까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김현우님이 네. 이글 아이. 이글 그 아이. 이제 드론 조종사들 네. 그 이야기거든요. 저도 꼭 봐야겠네요. 그리고 김상훈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이야기를 올려주셨고 사실 그래서 그 AI를 다뤘던 영화들은 우리가 지금 봐도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도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아까 7007님은 로보캅이라고 로보캅도 있었네요. 자, 오늘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